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바늘상 연골, 무릎 연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상 연골은 바늘상 연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늘상 연골판, 반달 연골, 반달 연골판, 무릎 연골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 영어 이름은 메니스커스라 부르고요. 하지만 한글로는 아주 다양하게 부르고 있죠. 먼저 이번 시간에는 그 기본적인 해부학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상 연골은 연골판은요, 대퇴과와 관절을 형성할 수 있게끔 경골의 관절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상 연골, 연골판이 공중에 떠 있는 구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경골뼈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골은 대퇴뼈가 아닙니다. 경골뼈에 붙어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골 이식을 할 때도 우리가 연골을 뼈에다가 심어주게 됩니다. 연골을 그냥 관절막에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뼈에다가 심어주는 수술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길이가 35mm 정도 되고요. 모양은 C자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외측 연골이요, 조금 더 원형에 가깝다고 하고요. 견갑부는 경골뼈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년부의 3분의 1에는요, 콜라겐 섬유들이 종배열되어 있어서 탄력성을 유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외측이고 안쪽에 보이는 게 이게 안쪽입니다. 내측, 외측. 모양이 외측이 더 C자 모양이죠. 그래서 또 다른 겁니다. 이제 변년부는 관절낭과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연골은 뼈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관절낭에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후각부가 뒤쪽이 견갑부보다 폭이 넓습니다. 그래야 폭이 넓어야 체중 부하를 뒤쪽이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깥쪽 외곽은 두껍게 불룩한 설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장 강도라 부르는데요. 파열을 견디는 힘이죠. tensile strength, stiffness라고 부르는데 외측이 내측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변년부는요, 그 코로나리 리가멘트라는 인대에 의해서 경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다고 하죠. 내측 안쪽 바늘상 연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길이는 3.5cm 되고요. 견갑부는 견골의 전방에 부착되죠. 당연하죠. 외측 연골의 전격부와 전갑부와 횡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인대에는요, 전방 십자인대 섬유 일부분이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각부는 후방 십자인대 종지부에 바로 전방에 견고하게 부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년부는 전체적으로 관절낭과 단단하게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외측 연골에 비해서 유동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간 부분이 내측인대, 심부에 있는 내측인대에 의해서 견골과 대퇴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적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는 반막 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햄스트링이라는 그 근육의 일부분이죠. 세미 멤브레이너서스라고 부르고요. 반막 양근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고 하지만요, 근육 수축에 따라서 간접적으로요, 후각부가 후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햄스트링, 이 반막 양근이 딱딱하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뒤쪽이 계속 당기고 아프세요.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유리를 잘 해줘야만이 이런 쪽에 통증이 없고 파열이 안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적고 관절낭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고 반막 양근에 연결되어 있다. 내측입니다. 이렇게 C자 형태지만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내측 인대에 의해서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요 뒤쪽에 여기에 반막 양근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입니다. 자, 외측입니다. 외측 바늘상 연골은요, 거의 C자 형태죠. 원형이고요. 많은 C자 형태이고 거의 원형이기 때문에 많은 견골 관절면에 덮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폭은 전체적으로 일정하고요. 견갑부는 전방 십자인대 전방, 견골 과관 융기 앞에 부착합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뾰족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양쪽에 안쪽과 바깥쪽 뾰족하게 보이는 거 바로 앞에 부착된다는 거죠. 후각부는 뾰족하게 보이는 견골 과관 융기 뒤에 부착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절량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외측 부위인데 부착되어 있지 않죠. 내측 연골이랑 다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고
외측 부위인데 부착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슬와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팜리티우스 내지는 팜리티얼 텐든이라고 부르는 이 슬와근은 외측 연골과 외측 부위인대 사이 위치에 있어서 특히나 후하방에서 상방으로 주행하면서 관절낭과 반월상 연골을 분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큰 만큼 전후방으로 1cm 이상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궁형인대, 알고만 계십시오. 궁형인대라는 인대에 의해서 연골을 슬와근을 견고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굴곡 초기에 견골이 내전되게 되는데요. 이때 외측 연골 후각골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대가 있어요. 궁형인대 말고 뭐 험플리 리가멘트, 리스버그 리가멘트에 의해서 이 후각부에 있는 두 개의 인대에 의해서 대퇴내과의 외측 부에 연결된다. 그러니까 바깥쪽이지만 안쪽에 있는 대퇴내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인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동성이 있어서 사실은 많이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인대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약하지만 내실이 있다,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측은 내측 인대에 의해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슬와근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외측 인대는 떨어져 있습니다. 내측은 붙어 있었죠? 아까 전에 여긴 떨어져 있습니다. 혈액 공급입니다. 슬동맥, 제니큐레이트 아트리라는 거에 의해서 혈액 공급이 됩니다. 상, 중, 하로 세 군데에서 혈액 공급이 되고, 또 활액막과 관절낭에서 연골 주변 모세 혈관총, 페리베스큘라, 카필라리, 플렉서스라는 곳에서 혈관을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측은요, 외연부로부터 폭의 10에서 30%를 공급받고요. 외측은 10에서 25%까지 혈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혈액이 많아 있어야 연골이 파열이 안 되고, 파열이 되더라도 힐링이 되겠죠. 그래서 신생아는요, 무려 50%까지 혈액이 공급이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혈액 분포가 감소되게 되고, 결국은 40세 정도 되면은 20% 정도 미만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골이 찌어지게 되는 원인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물어봅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연골이 왜 찌어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나이 들면서 혈액 공급이 20%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체중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연골이 파열되고 찌어집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월상 연골에 대해서 기본적인 해부학적 위치 그리고 혈액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무릎 연골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